번째 질문은 일단 지난 2024년 개인전을 스튜디오 1릭에서 여셨어요. 그래서 극점을 지나 경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배 작가님이 윤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항상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삶과 그 죽음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주제이고 또 타오르진 않지만 오래가는 불처럼이라는 전시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 화산 폭발이라는 어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순간을 시작점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사건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풍경들을 그림으로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잠깐의 찰나일 수 있지만 그 찰나가 지났을 때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아는 누군가가 그 삶이나 어떤 현상들을 지속하는 과정에 대한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이번 전시 제목인 타오르지 않지만 오래가는 불처럼 이라는 제목을 지어서 전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막과 겹이라는데 지금 타이틀명에 원래는 있었다가 나중에 빼기도 했었는데 그 막과 겹이라는 개념이 그 단순한 화면 구조의 어떤 거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작가님에게 이 두 단어는 어떤 철학적 태도나 삶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막과 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간에 대한 생각들로 그 막과 겹이라는 단어를 좀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용머리 해안을 한번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용머리 해안에 그 층층이 쌓인 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암벽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지층과 지층 사이의 막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시간의 함축적인 선 하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선 하나에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전시의 제목이나 주제는 이제 용암 분출과 시간에 대한 거라고 이제 설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겹 사이에 살고 있는 지속에 대한 것들을 한 획 한 획의 선으로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업은 사실은 이번에 그 용머리 해안을 가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 스튜디오이 처음 생겼을 때 있었던 첫 번째 공간에서 일만지획이라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확장된 그 짧은 생의 순간의 뭉침이 막과 겹이라는 단어로서 전시를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이 시작으로 저희가 주셨어요, 작가님께서. 그게 회광반조라는 작업이고, 또 걸어 들어오시면서 보시는 작품은 이제 수직 수평을 이야기하는 지평이나 깊은 고요라는 작품이 이제 방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가장 큰 메인 작업이 사라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들이 그 사람의 얼굴 형상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사 작업의 일부를 발췌해서 그린 작업이에요. 저기에는 하나의 동선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서사적인 구조로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 흐름을 어떤 이야기로 엮으셨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막과 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탐색하다가 그 용머리 해안을 갔을 때 이걸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걸 하나만 직접적으로 그리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앞에 이거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사건이 존재하는 그 공간과 시간을 다른 공간과 시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의 이 공간의 전시로 이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 회광반조 작업이 시작점인 거예요. 이 전체의 풍경이 만들어질 때의 시작점. 그래서 그 시점은 제일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사건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가려진 그 연기로서 피어오르는 화산 폭발의 어떤 순간이고,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작은 공간에 들어왔을 때,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보여지는 제가 그 용머리 해안을 봤던 전체 섬의 어떤 공간을 봤는데, 제가 풍경을 자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자세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 구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어떤 형상으로 놓여졌을 때 나의 시점이 보이는가, 이런 생각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 수직과 수평만을 가지고 풍경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가 사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섬이라고 하는 공간을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안에 보이는 것들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수직, 수평, 붓터치를 다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터치 하나하나가 섬이 되고 땅이 되는 형상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형상이고, 저 공간의 일부분이 제가 봤던 그 용머리 해안의 시간 막과 겹에 실질적으로 눈앞에 존재했던 어떤 순간으로 이 메인 작품을 그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석할 때 단초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런 거대한 암벽이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어떤 해석들을 달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의 이야기를, 그 부분인, 저는 이제 저 얼굴을 봤을 때 저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디안 얼굴로 보였거든요. 사람의 형상의 옆모습이었고, 지금 이 다른 것들은 제가 즉흥적으로 그 안에서 화면이랑 이야기해서 그리는 형태의 그림이지만 저거는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가보면 저 형상의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르게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저 작업은 사실 저 용암이 폭발하고 나서 식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식는 온도차가 있잖아요. 시간차가 있고, 그 안에 다르게 존재했던 어떤 덩어리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형상으로 돌이 박혀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움직임이고, 그 안에 또 다른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서 서사 구조를 제가 나름대로 짜가지고 작품을 했었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이 공간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라든지 이제 이 안에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다 계획을 세워서 좀 연출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중에 그 지평과 깊은 교류에서 그 수직과 수평이라는 축이 이번 전시에서는 조금 두드러지는 어떤 맥락이라고 읽히는데, 그 두 방향성은 작가님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와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요? 사실은 그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점에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각자의 그 점들 안에서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나를 중심으로 풀어지는 풍경. 왜냐면 제가 어떤 풍경을 해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풍경을 보고 해석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만 간조하고 이렇게만 풍경을 바라봅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주장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수직과 수평이 제일 단순한 형태의 풍경을 묘사하는 구조이고, 그 안에 각자, 저를 포함해서 각자의 점들이 모여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풍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많이 음분으로 쌓고 갈고 이걸 수번,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렸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덩어리 자체를 올려놓고 녹여내는 방식으로 그리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방식의 전환이 어떠한 감각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여내는 방식의 작업은 한 작년 개인전 때 죽어도 죽지 못하는 이라는 작업,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도한 순간을 묘사할 때
계속 제가 추구했던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런 이제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의 어떤 내용을 갖고 낸 작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원래 그 대상이 갖고 있던 것들을 지원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존재하는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으로 도전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 그 한라산의 고사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었는데, 이번 그림도 마찬가지의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막과 막 사이에 제가 순간으로 존재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존재로 남기려고 하는 어떤 형식들을 좀 녹여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처음에 했을 때는 어찌됐건 얇은 층 안에서의 이야기들만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두껍게 올렸어요. 음분을 거의 뭐 여기 쏟아 붓듯이 이 작업을 하고, 당연히 이제 그거의 마테리얼이나 제가 원하는 질감의 표현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지우는 방법을 계속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려 올릴 때 짓 이겨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꼈던 그 순간의 눈앞에서 되게 진하게 올려져 있던 막의 느낌들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업들은 좀 이렇게 눌러서 표현했습니다. 음분이라는 소재 자체를, 재료 자체를 거의 유일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사실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올해에도 이걸 하시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음분이라는 재료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불확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어떠한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처음에 자연을 봤을 때 너무나 사실 사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그림을 배웠던 사람이라, 학교의 풍토 자체가 나가서 사생을 하는 게 수업이었어요. 근데 눈앞에 존재하는 형태의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더 그림에 담겨졌을 때, 해석의 여지가 많이 담겨졌을 때 훨씬 더 풍경을 해석하는 여지라든지 힘이 더 생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은분히 전면에 드러나는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제가 풍경을 볼 때 고정돼 있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서 어떤 공간을 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 시간대를 다르게 가기도 했고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보는데, 제 그림 또한 제가 관찰했던 어떤 그 순간의 풍경들을 이 안에서 봤을 때 그대로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분이라는 재료를 쓰면 쓸수록 더 확신을 가지게 됐고, 제가 그리는 방식을 똑같이 하더라도 어디에 빛이 존재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연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만히 존재하지만 빛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날씨의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잖아요. 특히나 제주도는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이 음분이 거의 전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들어간 그런 돌의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썼던 텍스트가 구름이 해를 가리면 어떻다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게 사실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잡지 못하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음분을 전면에 쓰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담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음분을 조금 더 탐색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비치진 않지만, 사실은 빛의 온도에 따라서, 빛의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음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게 크롬 음분이었는데, 이 음분 되게 매력적이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차이가 얼마나 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하나씩 다루는 방식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것들의 모든 행위는 사실 이 음분의 하나의 빛의 반사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탐구여서 그런 마음으로 음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거울이라는 거를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설치로 함께 가지고 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올해 이 사라는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는 이거 자체도 좀 막이라는 네, 하나의 그렇죠. 장치로서 좀 보여지기도 했고 음. 또 단순히 빛이나 색감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보다도 그 관람자와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설명해주고 싶은 어떤 작가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거울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그런 지난 개인전까지 보셨던 분들은 제가 썼던 거울의 반사가 다 바닥에 앞으로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오면 이 반사도가 보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음본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였다라고 하면 제가 전시를 하면 계속 뒤에서 보거든요. 어떻게 보지? 내 그림을? 어떤 위치에서 보고 어떤 위치에서 오래 멈춰 있지라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실 거울과 이런 이제 공간의 세팅 덕분인지 모르지만 관람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이를 지나칠 수 있게 세팅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안에 들어온 순간 벌써 작품 안으로 들어온 개념인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막과 겹 사이를 거니는 어떤 순간들이었고 사실은 그거 전체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작품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면 이게 전체 한 폭의 그림이에요. 연결된 그림인데 연결된 그림 사이사이에 꼭 이 반사되는 거울이 필요했었거든요. 양쪽으로 비치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도 하나의 막과 겹인 거예요. 막과 겹의 반복으로서 전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전체 덩어리로 보지만 그 한 획 한 획 사이가 사람이 사는 제가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로 라인으로 걸려고 하다 보니까 유리는 그 작업이 안 되고 그런 재료적인 것들을 탐색하다 보니까 이런 재료가 있는 줄 알았고요. 그 덕분에 사실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안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조명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옆으로 가면 전체가 보이되 앞으로 다가서면 이 하나의 공간 안에 확장되는 풍경 안에 사람들이 관찰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연출을 좀 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공간이 매번 바뀌면서 일어나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그 작품과 설치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안을 받았을 때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많이 생각하는 연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이 어디 가서 적응하는 과정들을 좀 보는 거예요. 사실 제주도에 들어와서 입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 가서 살았을 때 서울이라는 환경이 어떻다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제가 사는 삶의 태도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공간이 이렇게 세팅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방식이 다르고 사실은 이 공간이 그대로 그냥 그림을 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벽이 있다는 걸 알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냥 걸 수도 있지만 이 공간 안에 작품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 같이 마저 떨어졌을 때 사실은 작품으로서의 생명력을 얻는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작업의 마지막은 이 전시하는 공간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이 회화 작가로서 그냥 그림을 갖다 걸어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재료의 특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출자로서의 좀 공간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작업의 완결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